자, 197번 잘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바로 풀이를 할게요. 1에서 무한대까지 an을 더했을 때 3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1에서 n까지 an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리미트 n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이야기인데, n까지 구한 다음에 n이 커진대요. 그러면 요 n이 뭐로 계속 변신하겠다? n 더하기 1이 n 더하기 2까지 계속 더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말이나 시그마에 1에서 2n-1까지 an을 더해서 n이 계속 커지는 거나 같은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30이다 라는 건데, 얘가 어디가 30이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부분합이겠죠. 2n-까지 합인데 얘가 리미트를 만나게 되면 뭐가 되겠다? 얘가 0이 아니라 30이라고. 네네. 이게 3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이 수렴한다 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리미트 an이 0일 텐데 an만 0인가? 2n도 계속 달려가면 무한대 되는 거잖아.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an 0이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0이 되고, 이 부분도 0이 되고, 남는 게 마이너스 4분의 30이 남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199 보겠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좀 뭐 숨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합을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리미트를 잠시 분리를 시켜서 1에서부터 n까지 n a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을 한번 적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1을 대입했더니 뭐가 됩니까? a에 빼기 a에 1 되죠. 2를 대입하면 2 a에 3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해줄 테니까 2 a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합니다. 3에 a에 4 빼기 3에 a에 3 이렇게 땅땅땅 가서 마지막에는 n에 an 더하기 1 마이너스 n에 an이다. 줄어들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A1은 뭐 단독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2는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한 개가 남고요. 얘랑 얘를 얘랑 비교를 해도 마이너스 A3이 되고, 그렇다면 얘랑 저 뒤에 걸 봐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까지? 얘만 남고 얘가 남고 여기까지가 저기 앞에 있는 거랑 계산이 되어서 마이너스 an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리미트 마이너스 a1은 따로 떼서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거부터 적어보니까 마이너스 a에 2 마이너스 a에 3 이렇게 되어서 봅시다. 3 여기까지 가겠죠. 마이너스 an 그 다음에 더하기 n에 an 더하기 1. 그러면 요 부분을 마이너스의 시그마 1에서 n까지 an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되나요? 맞게 적었나요?
이 부분은 힌트에서 리미트를 만나게 되면 3이 될 거라는 것을 아는데, 이 부분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여기에서 명백한 힌트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NAN이 1로 간대요. 그럼 N에다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합이 수렴한다 했으니까 리미트 AN은 0으로 가겠죠. 또는 리미트 A의 N 더하기 1도 0으로 갈 거다라는 건데, 요 주어진 이 힌트에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N 더하기 1에 A의 N 더하기 1이라고 적어준다 그러면, 공짜로 플러스 1을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A의 N 더하기 1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거랑 같은 식이겠죠, 현재로서는. 그럼 이 부분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1이죠. 그러면 얘는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무한대를 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리미트 n 더하기 1 an이나 한번 적을까요? n 더하기 1 an 더하기 1 마이너스의 리미트 a의 n 더하기 1인데, 자, n 더하기 1에서 무한대로 달려가나 리미트 n an에서 무한대 달려가나 같을 테고, 얘는 0이죠. 여기서 볼 때 0일 테니까 0은 안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숫자가 하나 차이가 나지만 수학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1이 되고, 시그마까지가 리미트를 만났을 때 3이니까 이 전체를 따져보면 전체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이런 극한을 가지겠다. 실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근데 시그마 1에서 n까지 an이랑 시그마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랑 똑같아요. 아, 리미트를 만나는 거지. 아, 부분합. 지금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이제 리미트를 고려를 해주면 여기 위에가 무한대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3이다. 쉬운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그마 1에서 무한대까지 an, 이것은 리미트 sn이라는 이야기인데, 얘가 수렴한데 그 수렴값을 s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알게 된 사실, 리미트 an은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겠다. sn의 한글적 의미가 뭡니까? A1에서 A1부터 AN까지 더하세요죠. 맞죠? 한글적 의미는. 네. S의 N 더하기 1의 의미는 뭘까? A1부터 A의 n 더하기 1까지. AN 더하고 또 하나 더 더하세요 이거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리미트를 달아주면 얘가 무한대를 가는 거잖아. 네. 그러면 AN에다가 N 더하기를 한 얘가 무한대를 간다라는 거는 같지 않을까?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리미트의 SN이나 리미트의 SN 더하기 1이나 같을 거죠. S로.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 양변에다 리미트 한번 붙여볼까요? 리미트의 SN 2의 S의 N 더하기 1은 리미트의 2 더하기 AN 빼기 3분의 1의 N. 얘는 어디로 간다? S로. 얘는 어디로 간다? S로. 좌변은 3S가 되고, 얘는 어디로? 갈 데 없죠. 그냥 2잖아 얘는. 얘는 어디로 가겠다? 0. 0. 얘는. 0. 그래서 S는 3분의 2다 라고. 급수가 수렴한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일단 알맹이는 0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문제에 도움이 되든 말든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리미트의 로그, 요거는 리미트고 요거는 로그입니다.
로그는 이렇게 적읍시다. 요거는 L이고요. 요건 길고 끄트머리가, 요건 짧고. 적읍시다. 앞에 쓰면 리미트 뒤에 쓰면 로그. 얘도 0이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무한히 더하면은 5라 그러는데 로그는 어떻게? 다음에 꼭 해줘요. 이거는 지금 답에는 별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냥 이렇다 생각해두고 그 다음에 1에서 무한대까지인데 로그는 어떻게 분리가 가능하죠? 네. an 더하기 로그의 bn이 분리가 가능하고 따로 적어보면 1에서 무한대 로그 an 1에서 무한대 로그 bn 얘들이 각각 수렴한다 했잖아. 얘를 알파 베타로 표현합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5다. 그러면 두 번째 bn의 an의 제곱이니까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2의 로그 빠졌네요. 2를 앞에 적읍시다. 2가 저 앞으로 가고 로그 an 맞죠? 네. 로그에서 내려올 테니까 그 다음에 빼기 로그의 시그마 로그 bn.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2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이게 1이라고.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그래서 더하면 알파는 2가 되고 베타는 3인가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뭐가 될까? 주어진 식을 분리해서 적어보면 시그마의 로그 an 마이너스 3의 시그마의 로그 bn 알파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7. 이거는 반드시 그냥 기억하자라는 정도고 이거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봅시다. xy 좌표가 모두 자연수라 그랬는데 x는 5y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y로 꼭 표현을 해보겠어. y는 5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x에 뭐가 들어가 가지고 y를 자연수 만들어 주려면 x가 일단 5의 배수여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말이나 여기 y에다가 자연수 넣으면 자동적으로 땅땅땅땅 해서 여기 자연수 된다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겠죠. 다만 이렇게 갈 거면 y 1을 대입하면 x가 0이 되니까 y 1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y는 2 이상의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x는 자연적으로 자연수가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x가 자연수라니까 1은 안 되죠. 5의 배수니까 x는 5의 배수. 5의 배수인 자연수를 대입을 하면 y는 괜찮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xy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좌표.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부터 한번 찾아볼까? 여기 좀 더 계산이 편해 보이네. 2를 대입하니까 x가 얼마가 됩니까? y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5,2. 그럼 두 번째 3을 대입하니까 그럼 얘는 50 커지는 거고 얘는 한 개씩 커지는 거잖아. 예. 그럼 일반항이 눈에 좀 보이네요. 여기는 5n이 되는 거고 n 더하기 1이 되겠죠. 예. 그러면 an, bn을 적어보면 an, bn은 5의 n에 n 더하기 1인 거잖아. 그래서 시그마 밑으로 보내고요. 5의 n에 n 더하기 1에 뭐 이거잖아. 예. 1 부분합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5분의 1은 앞으로 뺍시다. 5분의 1. 그 다음에 부분분수 분리하고 1 대입하니까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래서 요 리미트 갔더니 얘가 없어져서 5분의 1이 되더라. (209) 오른쪽 그림과 같은 곡선 위에 점이 있습니다. pn 여기 색깔 좀 다르게 강조. 자, 여기를 pn. 그러면 pn이 여기니까 여기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점의 좌표는 n인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여기는 뭐 이렇게 했네요. 좌표는 따로 안 적겠습니다. 그냥 그렇다. 그 다음에 X쪽에 내린 수선의 발 RN 뭐 Q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 표현도 똑같겠죠. 예의상 적어야 되겠네요. 여기가 N의 N 더하기 1이다. P의 N 더하기 1 좌표는 N 대신에 N 더하기 1 해주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는 N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 옆으로 쭉 가게 되면 QN 여기는 뭐가 되겠다? N 더하기 2분의 1, 여기에는 N 더하기 1 이렇게 했네요. 그렇다면 사각형에서 넓이의 차 SN을 한번 구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P랑 PN, QN이랑 RN 여기 흰색으로 색칠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표현이 되는 이 부분 넓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말인즉슨 얘랑 곱하세요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x좌표 y좌표 곱하니까 뭐가 되겠다? n 더하기 1의 n이 됩니다. 얘는 뭐가 됩니까? 얘 두 개 곱하세요 잖아. 그러면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 뭐가 클까? 헷갈리면 한 2 대입 해보세요. 대입어 2 3분의 2 4분의 3 뭐가 클까? 4분의 3이 큽니까? 그럼 얘가 크죠? 차이라고 했으니까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되겠네. SN을 큰 거 n 더하기 2의 n 더하기 1 빼기 n 더하기 1의 n 통분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자 이거 올라가면 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빼기 n 제곱 더하기 2n 1만 남네요. 그러면 1 남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부호부수 분리를 하겠죠. 자, 이것을 1부터 무한대까지 다 세우니까 부분합을 먼저 구해봅시다. 1부터 n까지 저식 SN을 해보면 1 대입하면 2분의 1 제일 마지막에는 n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극한을 구해보니까 2분의 1이 되겠다. 자, 210번을 위해서 중학교 때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중2 때 뭐 배웠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는데 y는 ax 플러스 b 하고 나서 이 a를 기울기라고 b를 y 절편이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 더 배우는 형태가 있는데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에요. 이 형태도 배우죠. 이게 x 절편이고 y 절편이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잖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이다가 어떻게 그리냐면 x 밑에 있는 거 2 y 위에 밑에 있는 거 3 얘를 연결하는 직선의 식이 바로 뭐냐 그러면 얘다. 음수일 때도 성립했습니다. 마이너스 3의 x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양수할까요? 2분의 y는 1이다 하면 이 식을 보고 우리는 x 절편 y 절편 1일 때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x 절편은 마이너스 3 y 절편은 2니까 이런 직선이 됩니다. 쌤, 저 1이라면 무슨 소리예요? 1일 때 여기가 x 절편 y 절편이다. 1일 때 그러면 확인 한번 해봅시다. 2분의 y는 넘기니까 3분의 x 더하기 1 2를 곱하니까 y는 3분의 2x 더하기 2가 되어서 맞는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걸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요거 다시 한번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해서 x에다가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b분의 y는 1인데 x가 0이고 이걸 만족하는 y는 y절편이니까 넘기니까 b가 y절편이죠.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a분의 x가 1인데 a가 넘어가게 되면 x절편이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런 형태에서 x가 1인 경우에는 밑에가 뭐가 되겠다? x절편 y절편이겠다라는 거. 또 하나 우리 그 대칭에서 절대값에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y는 fx가 있는데 y에도 절대값 씌우고 x에도 절대값 씌우면
이 그림을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대칭 그거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좀 더 현실적이고 이해가 쉽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xy 양수 거기 를 1사분면이라고 하죠. 예 그거 이렇게 1사분면을 네 군데다가 다 접어서 표현을 하죠. 예. 절대값. 무슨 말이냐? y는 2x 더하기 3 뭐 이 정도 볼까요? 이거 그림을 그리면 이건 안 되겠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3 할게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그림이 되느냐면 3의 y절편이고 이런 직선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y에다가 절대값 씌우고 마이너스 2 x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얘는 뭐가 되겠다? 1사분면을 이렇게 접으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직선 형태에서 x에도 절대값, y에 절대값 들어가는 형태는 마름모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마름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 x절편, y절편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식에다가 y에 0 대입해서 x절편 찾고 x에 0 대입해서 y절편 찾고 아니면 이런 끝에가 1인 형태라면 조금 더 쉽게 x절편, y절편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종합해 볼 때 연습 한번 해볼까요? 2분의 x 더하기 1분의 y가 1이다. 이거는 x절편이 2고 y절편이 1이구나. 맞죠? 여기에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2 아니요 마이너스. 그러면 1사분면을 그려보면 얘가 양수면 x는 2고 y는 1인 이런 직선인 거잖아. 얘가 절대값 덕분에 마름모로 변신을 하겠죠. 예.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마름모구나. 1이네. 여기는 x절편인가 보네. 여기는 y절편인가 보네. 맞죠? 자,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찾아보니까 1은 1인데 얘가 분모에 있지를 않아. 네. 맞죠? 그렇다면 이 형태로 접근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n하고 n 더하기를 나누어 볼까 해버리면 얘가 1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다면 또 x절편 y절 의미는 별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럴 빼서 이렇게 보지 말고 대입법으로 가봅시다. 자, 다 지워볼게요. 그러면 난 x절편이 궁금해요. 뭐를 대입합니까? y에다 0을 대입했더니 뭐가 남습니까? n의 절대값 x가 1이죠. 그렇다면 x는 얘를 넘겨서 절대값을 풀어보니까 뿔마 n분의 1이 되는구나. y절편이 궁금해요. x에다가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렇다면 n 더하기 1에 y의 절대값이 1이니까 y는 넘겨서 뿔마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절대값이니까 마름모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봅시다.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절대치가. 위에가 그럼 x가 크니까 x로 조금 더 넙디디한 형태의 마름모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의 좌표는 n분의 1. 얘의 좌표는 n 더하기 1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4개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네. 그렇다면 SN은 저거 삼각형 4개 있어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n분의 n 더하기 1에 1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네. 그래서 시그마의 SN은 곱하기 2를 앞으로 빼내고 1에서 n까지 부분합 구해보면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이 되어서 극한을 보냈더니 2가 되더라. 215번 보면 수렴한다라고 했죠. 예. 자, 1에서 무한대까지 R의 n승이 수렴한다. 그래서 R 범위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부터 R이 1인 거죠. 네. 범위 발생했고요. 이 값을 알파라고 했습니다. 수렴 값을 알파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알파의 값이 될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이것을 알파를 y처럼, y는 수렴하는 값은 뭐가 됩니까? 그냥 이 알파는 1 마이너스 r분의 r이죠. 수렴한다 했으니까. 등비급수니까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R에서 1 범위도 주어져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Y는 1 마이너스 X분의 X의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쌤 저거 왜 저래요? 1 마이너스 1분의 말. 무한등비급수 1 마이너스 R분의 A. 예. R이 초항이니까. 아, 오케이. 그럼 이거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순서를 x-1로 바꿔 적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는데 마이너스의 x에 마이너스 1 공짜로 1 됐으니까 빼기 1 그러면 x-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다. 예. 이것은 x분의 마이너스의 1을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원래 x분의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맞죠? 네. 이것을 평행이동을 해서 당겼어요. x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밑에가. 아래로 한 칸. 그러고 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생기겠죠. 네. 정의역이 뭡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 해당 안 되죠. 1은 해당 안 되니까 여기가 비어있고 이 그림이잖아. 노란색 부분. 예.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y 범위입니다. y의 가능 영역이죠. 이해됩니까? 유리함수에서 치역이잖아. 유리함수에서 이 정의역에 해당되는 치역이 노란색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y 값은 얼마일까? 뭐를 대입해 볼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여기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빠진 그 이상. y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죠. 예.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래프로 푼다라는 거. 부등식으로 왔다 갔다 가능은 합니다만 실수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그래프로. 그러면 요 부분만 여기서 더 복잡하게 나오면 여러분은 그래프로 푸시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거는 문제가 요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한 3분의 2. 그 다음 여기서 이래저래 변형할 확률은 한 3분의 1이라고 본다면 답은 뭐다?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기억하면 조금 도움 되겠죠? 쌤 있잖아요. 저 그림 안 그리고요. 저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안 될 건 없는데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여기에서 2가 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을 경계잖아. 네. 그 다음 1을 넣어보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무한대다.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다가감을 알게 되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을 대입을 해봤더니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는 양수니까 플러스 무한대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를 대입한 값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요거를 대입한 플러스 무한대 사이겠구나 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확정적인 건 아닌 거겠지. 유리함수라는 특징상. (216) 보겠습니다. 답이 3번. 네, 3번. 기억 리얼이라네요. 급수가 모두 수렴합니다. 등비라는 말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냥 급수가 수렴한대요. 보기 중에서 항상 수렴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근데 등비가 아닌데 식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해보면 알겠죠, 쌤? 그러니까 급수 근데 일반항이 이거면은 무조건 등비 아니에요? 등비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A가 뭐 0이거나 뭐 그런 부분까지 아니래요. 아 A가 0이면 아니겠네. 뭐 하여튼 그런 포괄적인 의미겠죠. 예.
생긴 거로 볼 때는 등비급수로 풀어야 될 상황인 거고 그냥 말해 있어주면 좋을 텐데 없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얘가 수렴한 데고 범위가 어떻게 될까? 소항 0을 포함하는 절대 마이너스 1에서부터 A는 1인 거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B는 1인 거고 뭐 이렇게 했죠? 맞습니까? A, B 곱하면 어떻게 될까? 얘 곱하면 마이너스 1에서 A, B는 1인 거죠? 네. 수렴하겠네 그럼 예. 범위에. 그 다음에 D는 어떻습니까? 수렴해요. 안 한다. 아니에요. B에다가 뭐 해볼까요? 그거 2분의 1 같은 거 막 2분의 1? 그러면 막 2가 되고 그래서 안 된다. B분의 A에서 B는 0.1 하고요. 그 다음에 A는 0.9 뭐 이런 거 되잖아. 그럼 9가 되죠. 1보다 큰 뭐 이런 게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디귿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될까? A 더하기 B는 A의 0.9 1은 안 되지. 0.9 0.9 하면 1.8 벗어나죠. 예. 그 다음에 리을 절대값 A 범위는 0은 가능하고 절대값 A는 1. 그 다음에 절대값 B는 이렇게 있죠. 두 개를 빼면 크로스 한다 생각하셔도 되고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에 1 등호 없음 마이너스의 절대값 B 0. 자 얘랑 더해주면 요거 하니까 여기 등호 없네요. 마이너스 1에 등호 없습니다.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얘에서 얘가 빼니까 등호가 한쪽만 있으면 없어지죠. 1. 그래서 수렴 범위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이다. 뭐 하나 나오면 깔끔한 거 아니죠 이런 거는. 지저분 그래서 하나 빨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비수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비수열인가 봅니다. 기억 수렴한대요.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그럼 AN, BN의 공비가 AN의 공비를 R1이라고 한다 그러면 AN을 R1 초항 A 합시다. A에 R1에 N-1승 BN을 B에 R2에 N-1 수렴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R1에 1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1에서 R2에 1. 자, 이 범위에서 AN, BN은 공비가 뭐가 될까? R1, R2죠? 예. 그렇다면 R1, R2는 둘을 곱해도 마이너스 1에서 수렴 범위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맞는 말이고 두 등비급수가 발산하면 더하면 0은 아니다. 많이 보던 거죠? 진동하면 그거. 진동하는 형태에서 니은 AN을 뭐라 할까요? 공비를 마이너스 1로 두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럼 공비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 발산하죠? 그 다음에 B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발산하죠? 네. 더하면 항상 0이 되니까 얘는 틀린 말이네. 0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삼승이 수렴한다는 수렴 범위가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1에서 R 삼승이 1인데 이것은 양쪽에 제곱근 해주면 마이너스 1에 R1에 1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R2도 R2에 3승 1 세제곱근 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 R2는 1. 일반 기억이 안 나. 예. 야무디? 뭔가 잘못됐나요? 디귿은 왜 수렴하나요? 그래서 더해요. 예. 근데 수렴 안 하지 않나? 맞지? 공비가 이상하지? 예. 해수는 아니 나 공비 진입 판정에서 많이 아, 따로 하면 안 돼. 그렇죠. 따로 봐야지. 예. 공비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공비 안 돼요. AN 더하기 BN은 등비수열에서 이거를 뭐 R1, R2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따로 봐야 돼요. 따로.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찢어서. 그 분리를 해야 돼요. 시그마 BN으로. 그럼 얘가 지금 이 범위에 대해서 수렴하니까 이 전체는 수렴하는 겁니다. 자, 해수가 낚였으니까 남는 걸로. 예? 어? 자, 등비수열에서 덧셈 시그마는 분리한다. 예, 공비 보는 게 아닙니다. 많이 풀려요. 해수는 남아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 10개는 풀어보고 오, 좋았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죠? 4번. 쌤, PLD가 바로 0.1초만 제가 다시 말해줄게요. 0.1초 아니던데.